공개하겠습니다. 이경락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조사 개요 네.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조사 개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조사 개요를 똑같은 건데 왜 매번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텐데 예. 이거는 반드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1,001명을 이렇게 네. 이번에 그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렇게 나왔고 네. 그 수집 방법은 매번 똑같습니다. ARS인데 무선 ARS니까 무선 전화를 해서 RDD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3일간에 했던 예. 조사 결과입니다. 예. 그 사실 지난달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것으로 네네네. 이렇게 조사됐다고 보고가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네네. 그게 대통령 지지율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등락이 심할 것 같지 않은데 네네. 이제 저희들 체감하는 걸로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번 정기 여론조사하면서 좀 긴장했는데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니까 네. 질문이 계속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고 여쭤봤는데 네. 그 중에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우 잘 그리고 잘하는 편이다. 이게 41%. 그래요. 네, 41%. 네, 그 수준은 나왔습니다. 40%대를 지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조사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저희 조사는 이게 정기 조사로서 계속 네. 봐오면 거의 네. 그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지지율 보면은 1월 달에도 37%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있었고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네. 그 보게 되면은 1월 달, 2월 달, 3월 달 보게 되더라도 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크게 등락을 거듭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를 그렇죠. 보더라도 예. 뭐 약간 상승세 보일까 말까 하다가 네. 뭐 이슈 발생하면 고수준. 그러니까 거의 40%대 그 전후 미세한 차이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4월부터 40%대 진입을 제일 먼저 알렸죠. 네네. 여론조사들 중에서는 그 후로 지금 몇 달째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40% 초반이긴 하지만 40%대 진입이 안정적이다, 안착됐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왔는데 네네. 여러 가지 국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저희 조사에서는 41% 지지율을 이제 지켜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대폭 하락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들도 보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오차범위 내인 경우가 대부분 그렇죠. 2~3% 떨어졌는데 제목은 대폭 하락이라고 네, 뽑고. 이게 언론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페이지 뷰도 늘려야 되고 이게 예. 뭐 그런 좀 상업주의적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40%대를 네. 지켜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당 지지도. 네, 다음은 이제 정당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시니까 이렇게 네. 물었는데 이것도 큰 추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9%, 정의당 3% 이렇게 예. 그리고 지지정당 없음이 또 두껍게 21%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추이를 좀 봐야죠. 네, 이 정당 지지도 추이를 보게 되면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의힘이 우세로 보여지는 게 계속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둘 사이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냐 아니냐가 조금씩 가끔 뭐 차이가 있긴 했었지만 네.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이 35% 그러니까 30% 중반대에 있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40% 이상, 40%에서 45% 사이 요렇게 있는 게 그동안에 이제 그 추이였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국힘이 39%로 조금 지난번에 의해서 좀 소폭 하락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33에서 이번에 34로 뭐 1% 오차범위 내니까 뭐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조금 상승했습니다. 네, 이 국힘이 존재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들이 많습니다. 이게 총선 이게 다음 질문과 좀 연결돼서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총선이 이제
좀 더 이슈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로는 이제 정당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 찬반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논쟁적 이슈가 네. 많으니까 오히려 결집이 더 잘 돼 있는 쪽이 음. 이게 사실은 뭐 어느 당이 더 잘한다 잘못했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결집이 더 잘 돼 있는 쪽이 목소리가 더 크게 드러나는 그렇죠. 경향들이 좀 보이고 네. 사실 이 조사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국힘이 좀 지지부진해 보이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서 정치개혁 이슈를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총선에서 어떤 후보들이 신선한 인물들이 그런 국민들의 기대를 받느냐에 따라서 네. 언제든지 좀 반전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네. 예, 총선 지지 후보 정당.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 물어본 질문인데 예. 만약에 그 그러니까 내일 총선을 실시한다고 하면 어느 쪽의 정당에게 어느 쪽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실 때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방금 전에 네. 그 무당층이라고 대답한 분들이 21%를 이제 두껍게 좀 예. 비교적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선 후보 지지 정당에서 보게 되면은 그 무당층들이 조금 민주당으로 간 거 아닌가 이런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죠. 나오냐면 예.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44%로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 40%, 정의당 3%, 그리고 제3정당, 그러니까 새로운 당 등의 이런 후보들, 예.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또 새3당 만든다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 이런 쪽이 4%, 그리고 그 밖에 정당 1%, 투표할 정당 없으면 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지지 정당의 정의당 기타 정당이 3인데 지지 후보 할 때도 정의당 3, 제3정당 4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별로 의미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 뭐 제3지대 가지고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게 뉴스는 될지 몰라도 실제로 유권자들한테는 지금 다가가지 못하고 네, 있다는 아직까지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정당 지지를 보면 국민의힘이 39%의 지지를 얻었는데 투표할 때는 40밖에 안 되잖아요. 네. 1% 올랐어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지지가 34인데 투표는 44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지 정당 없음을 그만큼 많이 흡수해 간다는 뜻이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막상 누구 찍을 거냐고 하면 네네. 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70명 가까이 네네. 되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만큼 인지도가 높지 않겠어요. 네. 이 답변을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신의 이거는 왜냐하면 비례대표 투표를 하라고 이게 만약에 좀 더 정교화되게 되면 네. 자기네 지역구에 두고서 누굴 뽑으냐도 또 묻고 예. 그러면 비례대표는 어느 당에 할 거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답이 다르게 나올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는 총선에서 누구 찍겠냐 이렇게 봤으니까 지금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에 대한 그런 호불호도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 자기 선거구에 대한 좀 불만 있는 이런 그렇죠. 목소리가 예.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해석도 가능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당 지지도에서는 이기는데 누굴 찍을 거냐에서 지는다는 뜻은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건 또 역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대로 역할만 하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무당층을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얼마든지 해볼 만하다. 네네. 이런 뜻도 됩니다. 네네. 아까 저 논평 중에 그 심평이라는 변호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사람은 뭐 우리 쪽이 완전히 전멸할 거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다 이러고 떠들어가지고서 한 며칠 동안 언론을 많이 탔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우리 이경락 박사가 보시기에 그런 여론조사가 가능합니까? 제가 이게 왜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는 이제 심평 변호사를 사적인 자리에서 뵌 적이 또 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제 개건 연구원으로 이제 하고 예.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조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뭐 대통령실 쪽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분들이랑도 제가 좀 왕래도 하고 좀 있는데 네.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이거 네. 하려면 굉장히 대대적인 조사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재에서. 뭐냐면 네.
지역구별로 조사하지 않고서는 심평 변호사가 한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됩니까? 노원구 네. 어떨지 어디 이거를 하려면 그 지역별로 그걸 해야 되는데 네. 그 샘플링을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1000명을 해서 지금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그 신뢰 수준 95%로 했을 때 근데 그거를 모든 전 구에다가 1000명씩 그렇게 모든 다른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네.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네.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네. 그냥 그래서 이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보면 무슨 이런 황당한 얘기가. 근데 이제 실제 여론조사를 잘 모르시니까 네네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걱정할 수 있잖아요. 카더라 하면은 이제 네. 그럴 수 있는데 가끔 이제 말씀을 그분이 이제 어떤 땐 좋은 말 어떤 때 이걸 너무 왔다 갔다 하셔서 조금 그래.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현안에 대한 조사도 저희들이 좀 네. 했는데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이제 절충적 해법이 뭐냐면 여야가 노선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노선이든 결정해라. 그러면은 그 노선대로 건설하겠다. 그러면 딴소리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거든요. 네네. 이 안에 대한 그 이제 국민 지지도를 좀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지도를 봤더니 그 안 원희룡 그 장관의 안에 찬성한다가 과반수입니다. 51%고 예. 반대한다가 26%, 잘 모름 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반대한다가 26%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저 종북 주사파들 중에도 원희룡 장관의 대안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고 잘 모름이 많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사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저희가 사실 수도권과 뭐 이렇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회다라고 비판하지만 사실 저희 나머지 절반의 인구는 다 지역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사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용할 일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 이슈가 이게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치적 논쟁으로만 양평이 생각하고 어디 있는지 있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네네. 그래서 잘 모른다고 22%가 응답한 거는 자연스럽다. 저는 네네네.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런 중에도 51%가 여야가 노선 정해주면 되는데 라고 하는 원희룡 장관의 해법에 동의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다음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 이슈로서 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서희초 교사의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었던 원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네. 이제 원래 언론은 이렇게 자살 보도 준칙에 따르면 원래 언론에서는 원래 이런 것들 사인 같은 경우를 이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네. 저희는 이제 언론 보도가 아니고 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는 거 문제를 그래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저희가 봤는데 그것을 봤더니 제일 많은 답변, 그러니까 58% 아주 높게 나온 답변 뭐냐면 네. 학부모들의 지나친 관여나 악성 민원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서 많이 프레임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왔고 네. 네.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등으로 인해서 교권 침해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게 22%로 두 번째. 그리고 교권 침해 관련해 사후에 그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법 제도가 안 됐기 때문이다. 이제 좀 구조적인 거 이런 거를 언급한 부분들이 15% 그리고 교사 자신이 조금 적응 못했다 이런 개인적인 탓 요게 1% 이렇게 거의 없네요. 네, 거의 없습니다. 이런 예. 부분. 네. 이번 이 교권 붕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정도로 그 실체적 진실에 그 접근한 인식을 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요. 예, 이것도 되게 뜨거운 이슈이긴 한데 그 수신료를 KBS 수신료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데 네. 예, 그 분리징수하면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예.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수신료를 내겠다는 분은 이 3분의 1 수준 34%였고 네. 내지 않겠다는 부분이 과반수 55%, 잘 모르는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신료 내지 않겠다가 55%면 저 KBS가 저거 진짜 저 문 닫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사실 수신료 문제는 굉장히 이게 KBS는 민감합니다. 원래 수신료라는 게 사실 저희가 찬전 통해서 그 내게 되면 그 중에서 KBS로 가는 복, EBS로 가는 복이 있습니다. EBS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EBS 예.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 좀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뭐 그런 공익성도 충분히 있다 보여지는데 KBS는 계속 이제 논란이 됐었고 근데 수신료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낸다고 하면 네. 당장 KBS 재정에 아주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적어도 이렇게 지금 저 얘기했습니다. 기무철인지 뭔지 이런 것들이 또 민노총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저 KBS의
수신료 내겠다는 사람들이 34%나 있는 게 오히려 놀랍네요. 그 뭐 KBS 이게 수신료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 네. 판단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공영 방송이니까 그래도 네. 우리가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그 뭐 공영 방송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어서 그럴 그렇게 수 나온 거죠. 있겠죠. 네. 예. 자, 다음으로요. 그리고 저희가 물어본 게 또 이재명 당대표 퇴진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대표직에 물러나는 게 좋겠느냐.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이게 좀 듣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렇게 물으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민주당 총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다 정확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제 답변한 걸 내용을 보면 이거를 오해하지 않고 다 포인트를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되느냐 요거의 포인트를 잘 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물러나는 것에 공감한다는 것이 52%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다가 4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 정당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딱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았다는 게 티가 나는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가 59%가 나왔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매우 공감한다가 73%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이재명 퇴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아까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공감하지 않아요. 두 개를 합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근데 민주당 당원들 저도 예전에 민주당 당원들도 많이 왔고 저도 과거에 그쪽 정당 관련해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수치가 그러니까 퇴진에 대해서 비공감 수치가 현실적으로 높냐라고 봤을 때는 의아하실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그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제 응집력이 강한 조직들이나 이런 쪽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고관여 정치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한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네, 그리고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러니까 뭐 이 발언 내용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뜨거운 사례라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노인 폄하 발언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매우 문제가 많다가 51% 그리고 문제 있는 편이다 20%로 해서 합치면 71%고 그리고 전혀 문제 없다 10% 문제가 없는 편이다 11% 해서 21%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김은경에 대해서 이런 여론이 나오는 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네. 예, 오늘 저희 고성구 TV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쭉 발표해 드렸는데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하신 대로고요. 오늘 저희가 가장 그 관심을 갖고 봤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네. 지난달하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30%대로 떨어졌다. 뭐 대폭 하락 막 이런 그 제목의 기사들이 어지럽게 나와가지고 안 그런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그리고 저희들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 아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이기지만 당장 총선에 그러면 어디를 투표할 거냐로 가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한테 역전당하는데 그것은 현역이 상대적으로 많고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습니다만 역시 제일 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의 존재감의 부재, 그로 인해서 당은 지지하나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그 중도층을 유인해내는 힘이 전혀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 그러니까 선거를 지휘할 지도부, 뭐 일상 당무야 뭐 김기현이 하든 뭐 유럽 뭐 어디 뭐 이 와중에도 여행을 갔다 오든 뭐 그럴 수 있는데 선거를 지휘하는
국민의힘의 지휘부는 지금 상태로 가면 좀 어려울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점들을 시사하는 조사들이 오늘 저희들이 발표한 여론조사의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